수많은 시간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꽃들이 햇살을 어떻게 받는지, 꽃들이 어둠을 어떻게 익히는지 외면한 채 한 곳을 바라보며 고작 버스나 기다렸다는 기억에 목이 메일 것이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오직 사는 일에만 마음이 바빠서 꽃이 피고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것 눈길 한번 줄 여가도 없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지나고 나면 사라져 버릴 것이기에 더욱 찬란하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끔은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순간에 또 이 아름다운 순간 계절을 허락하면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첫 곡은 Return to Love로 출발하겠습니다.
클라리넷이라고 하는 악기 소리가 좀 묵직하게 늦가을에서 또 초겨울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악기라는 거 혹시 감지가 되시나요? 이제는 나무 아래 앉아서 음악을 들으실 때 아, 그냥 음악이구나, 귀에 익숙한 곡이네 라는 정도의 선을 좀 넘어서서 그 악기가 주는 느낌, 그 음색 있죠, 음색. 그 사람의 목소리에도 음색이 있듯이 악기도 다 음색이 있거든요. 이렇게 날카롭고 시원한 소리들은 여름에 잘 어울리는 악기라면, 그래서 그 플룻 이런 거 있죠. 또 하프 소리도 그렇고요. 여름의 색깔에 잘 어울린다면 봄도 어울리죠. 근데 이렇게 지금 클라리넷, 오보에 뭐 이런 소리들은 그 가을과 겨울로 갈 때 잘 어울리는 색깔을 가진 악기들이거든요.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이라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달력 뚜껑 하나 딱 열면 그냥 하루하루 날짜가 뭐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가듯이 막 가버리죠. 2016년 한 해가 새로 시작되었는가 싶었는데 봄이 갔고 여름이 가고 올여름은 더워 하다가 지나갔고요. 가을이 되자 태풍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그러는 사이 벌써 11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작대기 딱 2개 버티고 서 있는 것 같네요. 속절없이 가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또는 안타까워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 순간, 지금 이 찰나 나무 아래 앉아서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은 지금 TV를 통해 저를 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눈을 맞추면서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들이 소중한 것 아닐까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는데요. 2018년부터 고등학교 도덕과 그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 고전과 윤리 교과서에 금강경과 수심결이 주요 단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게 웬일인가 싶지요? 그동안에 도덕 교과서에 불교 문화나 사상이 소개된 적은 있지만 그냥 이렇게 뭐 나열하는 정도, 뭐 불교는 이런 거예요 라는 정도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불교 경전을 내용으로 담는다고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경전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 교육 과정의 시안이 이렇게 정해졌다 하더라도요. 교과서로 발간이 되고 또 학생들의 손에 직접 전해지기까지는 몇 가지 과정이 더 남아 있다고 하니까 우리 불자들도 깊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수심결은 그 고려시대의 스님이신 보조국사 진울선사께서 쓰신 책이죠. 그러니까 그 수심결도 뭐 서분부터 시작해서 정종분, 유통분 다 똑같은 짧은 내용이지만 경전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수심결은 이 사바세계가 불타는 집과 같이 뜨거운 번뇌로 가득 차 있는데 인간은 그 속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그걸 바르게 깨닫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스스로가 부처이고 부처가 되는 길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맑은 불성을 가진 참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마음 밖에서 참된 법을 구하거나 찾지 말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결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아시겠지만 결은 핵심이라는 뜻 그리고 주요한 내용, 코어를 말할 적에 말하는 그 단어이죠. 수심결, 마음 닦는 것에 대한 핵심을 담은 그 경전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도노돈수, 도노점수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노점수는 뭘로 깨닫고 그리고 점점점 닦아 나아가서 점차적으로 수행하여 닦아 나아간다. 그리고 또 도노돈수를 이제 성철큰 스님께서 설파하셔서 한참 또 불붙듯이 서로 논쟁이 되기도 했고 했는데요. 수행에 대해서 그런 논쟁들이 서로 스님들 간에 또 불자들 간에 서로가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더 옳은 이론이냐, 또 수행을 해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시간은 더 자주 가져야 하고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향상해 가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교류하고 나누면서 진정으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 불자들, 스님들뿐만 아니라 불자들도 다 깊이 공부하면서 불교를 좀 더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를 통해서나마 부처님의 법을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접해볼 수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와 인생의 방향을 찾아갈 때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그것이 수심결과 금강경을 바탕으로 한 그 가르침이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은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대를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욕망이 앞을 가리고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를 짓밟고 또 그 사람이 잘못되어야지만 내가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부강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람이 이 사바에 온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을 공부해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본론적으로 가슴에 지녀야 하는가? 또 그 핵심을 위해서는 뭘 봐야 되고 뭘 배워야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특히 수심결이나 금강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뭐 참 지리하잖아요. 인간의 삶이. 노병사를 겪어야 되니까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 이게 참 남루한 삶이잖아요. 예, 그리고 점점 늙어갈수록 몸은 추리해지고 기운 빠지고 다리에 맥이 빠지고 다리에 기운이 빠지면 몸도 흔들흔들 흔들리고 이빨도 흔들리고 눈도 총명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흐릿흐릿해지는 이 남루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정말 목표일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염원하는 길일까?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 헤매는 그 길, 찾아 헤매는 그 길이 지금 흔들리고 남루한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것의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경이 단연 금강경이요 수심결이라고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에게 남루한 이 삶이 전부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추구해가는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런 소식을 턱 전해주는 거죠. 그냥 이 주장자 한번 탁 내리치듯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 하면서 주장자 한번 탁 내리치는 이 소식을 청소년들이 어릴 때 미리 접한다면 인생의 길을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까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5세 이상에서부터 22세까지 그 시기에는 철학과 종교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열려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도 출가하는 시기와 연령대를 보면 10세 이후부터 20세 그 사이에 다 동진 출가들을 하시잖아요. 17살에 불교 경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가슴에 와닿았다. 18살에 어디 갔다 큰 스님 하시는 그 법문에 개안이 됐다. 19살에 절에 갔다가 어느 법문을 들었는데 귀가 확장 열렸다. 그 길로 바로 출가했다. 16세, 17세, 18세, 19세에 출가한 스님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 또한 아마 거기에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수심결과 금강경이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숨겨진 열쇠들입니다.
κι αν έχεις φωνή, πόρτες κλειστές, κρυμμένα κλειδιά, χωρίς φωνή, πόρτες κλειστές. 노래 느낌이 굉장히 이국적이죠. 뭔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숨겨진 열쇠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 그 음악을 노래를 듣다가 문득 저 혼자 갑자기 이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열쇠 소리를 하니까 이 세계 지도가 있죠. 그 지구 본에 보면은 이제 전 세계 갖고 그렇게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 사실은 이 나라와 나라들이 원래 그 옛날에는 붙어 있던 것들이 이제 또 몇 억 광년이 지나고 이러면서 뭐 갈라지고 그래서 이 땅은 저쪽으로 가고 저 땅은 이리로 가고 이렇게 해서 나라와 국가가 다 분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바다가 생기고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생겨나면서 이렇게 나라들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꼬투리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옛날에는 토끼 꼬랑지처럼 생겼다 해서 토끼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 귀에 그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도 어디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이 지도는 토끼 꼬리 모양이 아니고요. 토끼 모양이 아니고 열쇠 모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열쇠라서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지만 그 열쇠를 따야지만이 전 세계가 하나로 만나지게 되어 있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는 트럼프가 니네 나라 문제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뭐 싸우든지 어쩌든지 니네 나라가 망가지든지 우리가 무슨 관계냐. 뭐 이런 얘기도 심지어 하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인 거는 모르지만 세계가 한 덩어리로 돌아가는 구조 안에서 볼 때 남북이 통일이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철도가 다 연결이 된다는 뜻이고 전 세계가 하나로 막힘없이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열쇠를 안 따주면 전 세계는 절대 하나로 못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죠. 니네 나라 문제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열쇠를 따줘야 전 세계는 결국 하나로 만난다. 이건 세계인들이 알아야 될 숨겨진 열쇠가 바로 반도에 있다. 이 한반도에 있다. 이걸 어떻게 좀 전 세계에 알릴 방법이 없을까요? 한 그루의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적당한 햇볕과 물, 물론 필요하죠. 따뜻한 보살핌. 아마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바람도 적당해야 될 것이고. 근데 수백 년 내지는 나아가 수천 년을 견디고 서 있는 진짜 그 거대한 거목들, 이 튼튼한 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 말고 무엇이 필요한 게 더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충남 금산사에 가면 보석사라고 하는 절에는 천년 된 거목, 은행나무가 서 있고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또 요광리라고 하는 동네에도 그 천년 된 큰 그 은행나무가 서 있는데 은행나무는 워낙 오래되어서 화석나무라고까지 이름을 붙이죠. 뭐 은행나무가 천년을 넘겨 사는 것은 우리나라엔 다반사이고요. 또 다른 세계 각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에만 해도 2000년에서 3000년, 심지어 5000년을 버티고 서 있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와 맞먹는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 나무들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서 있잖아요. 이런 나무들은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거기에 그토록 강인하게 철석같이 서 있도록 만드는 것일까? 오늘 바람 속의 책 한 권에서는 나무를 가꾸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꿈꾸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좋은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호가니 묘목을 기르는 사람은 덩치가 큰 키다리였다. 그가 허리를 굽힌 채 묘목을 심을 때는 마치 모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는 묘목을 심은 뒤 수시로 묘목장으로 물을 뿌리러 나왔다. 이상한 것은 물을 주는 날짜도 물의 양도 제멋대로였다는 사실이다. 사흘이나 닷새 만에 오는 날도 있었고 심지어 열흘 만에 올 때도 있었다. 물도 한꺼번에 많이 줄 때도 있고 겨우 적실 정도만 뿌려주는 때도 있었다. 더욱 이상한 일은 마호가니 묘목이 이유 없이 메말라 죽는 것이었다. 그래서 묘목 주인은 매번 올 때마다 새로 묘목 몇 그루를 가져와 다시 심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게을러서 묘목을 말라 죽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이 묘목이 메말라 죽을 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묘목을 가져온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럼 반대로 너무 바빠서 규칙적으로 물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하지만 평소 그렇게 바쁜 사람이 한가하게 묘목을 기르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았다. 나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해 그 사람에게 물었다. 도대체 언제 물을 주러 오는 거요? 날마다 와서 물을 주면 마호가니가 저렇게 말라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묘목을 기르는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 나무를 심는 건 채소를 키우거나 모내기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네. 한두 달 가꿨다가 수확하는 채소와 달리 무릇 100년 앞을 내다보고 길러야 하네. 그래서 나무도 스스로 땅속에서 물이 나오는 곳을 찾을 줄 알아야 하지. 내가 물을 뿌려주는 것은 하늘을 흉내는 내는 것일 뿐. 하늘이 시간을 예고하고 비와 바람을 내리는 적이 있던가? 불규칙적인 날씨에 적응하지 못한 묘목은 자연스레 말라 죽는 것이지. 하지만 죽자사자 땅속으로 뿌리를 파고 들어가 수원을 찾아내는 나무는 100년이 지나도 거뜬히 살아남는다네. 묘목을 기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깊은 이치가 담긴 말을 이어갔다. 만일 내가 제때 시간 맞춰 꼬박꼬박 물을 준다면 묘목은 의지하는 습관이 생길 걸세. 뿌리가 땅 표면에서만 겉돌며 밑으로 파고들지를 못해서
조금이라도 물 뿌리는 횟수가 늦춰지면 금세 말라 죽게 되네. 설사 살아남는다 해도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에 쓰러지기 십상이지. 바이올린도 연주도 잘하고 피아노도 어쩜 그렇게 구슬알 구르듯이 잘도 연주하는지요. Now and Forever라는 곡이었습니다. 지금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단어인 것 같고 시간의 길이가 다른 것 같지만 지금이 영원이고 영원이 지금 아닐까요? 오늘도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댓글 몇 분 소개합니다. 이정혜 님이 학교에서 11시가 넘어 돌아온 아들 기다렸다가 컴퓨터를 켜서 지친 아들에게 나무 아래 앉아서를 잔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곁에서 간식도 챙겨주고 또 옆에 앉아 교복 다림질 하다가 진관 스님께서 잘 살아라 안녕이라고 하셨다니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미니멀 라이프 말씀을 듣고 나니 정리가 되지 않았던 생활 속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네요. 더 가지고 싶어서 욕심낸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비울수록 가득하네 스님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건 댓글 수준이 아니라 아주 한편의 수필과 같은 편지 사연과 같습니다. 그래요. 진관사의 회주 스님이신 진관 스님 한 생애를 마무리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 챙겨주시고 너희들 수고했다 애썼다 잘 살아라 그리고 전생부터의 우리 인연 고마웠다 잘 있어 라는 인사말 그렇게 인사하면서 떠날 수 있는 게 그게 마무리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이겠죠.
미니멀 라이프 이거는 뭐 우리 승속을 막론하고 다 이건 좀 생활 속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늘어놓은 물건 중에 필요 없는 거를 또 막 여기저기 꾹꾹 채워 넣은 건 없는지, 그리고 집안에 물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절 바뀌었다고 또는 바겐세일 한다고 막 백화점 시장 어디 나갔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사다가 여기저기 또 막 집어넣어 놓는 것은 없는지, 욕망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서 밑이 빠진 그런 주머니와 같아서 그냥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근데 생활을 좀 더 심플 라이프, 간단하게 간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님은 이 시간 음악의 마지막 음악이 너무 좋네요. 스님과 함께하는 시간 항상 좋은 시간이에요 라고 하셨고요. 류미숙님이 스님 저 진해에 사는 류미숙이에요. 편지에 이어 댓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애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까 봐 그러는데요. 제 미용실을 찾아오셨다는 분 3번이나 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 오셔서 문이 닫혀 있는 바람에 저를 못 만났다가 4번째에 드디어 만났습니다. 대원이 외할아버님이라고 하십니다. 외손자 대원이 머리하러 와주셨고 추석 전에는 직접 찾아오셔서 머리를 하고 가셨습니다. 다 덕분에 살고 있네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스님이라고 하셨네요. 나무 아래 앉아서가 이 미장원을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엮어준 거냐, 중매를 한 거예요 지금. 부디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 미장원이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소식은 정말 저도 기쁩니다. 조은숙님은 미니멀 라이프라 소욕지적이 생각나네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지난번 상품으로 보내주신 책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고은숙님, 마음으로 듣는 음악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불자입니다. 요즘에 다시 듣기로 스님 방송을 챙겨보고 있어요. 나직나직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사연과 좋은 음악, 저의 거친 마음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디에 사시는지, 뭐 저는 진해면 진해예요, 부산이면 부산이에요, 대구면 대구예요, 뭐 광주면 광주예요, 이렇게 지역을 알려주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까, 이 댓글에 보다 보면 갑자기 제 마음이 그 지역으로 막 달려가거든요. 앞으로 글 달아주실 때 자기가 있는 지역도 한 번씩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에게 또 특별 이벤트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2016년을 추억하고 싶습니다. 2016년 나의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연 보내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실 수 있어요. 12월 1일까지 문자가 열려 있으니까요. 샵 1252, 샵 1252번으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고요. 이용료는 100원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 행복했던 시간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진은 석 장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꼭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내실 때 문자 맨 앞에 정목스님 이렇게 4글자를 넣어주셔야 우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샵 1252번은 우리 방송 시간대만 열려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송 시간대에도 열려 있기 때문에 막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어느 것이 이 시간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가 보내신 것인지를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앞에 정목스님을 꼭 붙여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자 이벤트는 잘 모았다가 12월 마지막 주 방송에 소개해드리겠고요. 10분을 뽑아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나의 행복했던 순간 문자 사연 이벤트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달팽이 편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편지가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델리시티라고요.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은행나무 잎사귀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온 거잖아요. 좀 작아 보인다 그럴까?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편지가 이게 글씨가 좀 이렇게 작고 연필로 써 보내주셔서 타이핑을 새로 했어요.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리시티에서 정정순님의 편지입니다. 스님, 한 달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스님을 만나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로 나무 아래 앉아서 1회부터 거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중독이 아니라 미친 수준입니다. 진원문과 바람 속의 책 한 권, 환상적인 음악과 배경들, 그리고 발언문 모두 너무 좋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네요. 특히 16회와 17회, 지난 연말 특집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 편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늘 방청객과 함께하는 방송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상도 매번 다 같이 하고요. 참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감격해 보였습니다. 스님은 재능도 많고 사람을 차분히 평화로움으로 이끌어주는 파워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방청객 신청 광고 응모를 하려고 펜을 드는 순간 그 방송이 2013년에 지나간 방송이라는 걸 알고 혼자 힘없이 웃었습니다. 스님의 3년 전의 방송을 다시 보면서 시간과 공간을 느끼지 못할 만큼 저는 지금 그대로 스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란 이 생에 한정된 것이니 당연한 것이겠죠. 겨울에 한국에 가면 꼭 스님 한번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자양분이 많은 프로그램을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나 가득이지만 스님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까워서 이만 줄일게요. 만나게 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80세 노부부이고요. 1년 전에 이곳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델리시티로 이사를 왔습니다. 바닷가 걷는 것이 하루 일과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정선이에요. 라고 하셨네요. 80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 노란 은행잎을 물든 것을 말려서 드라이하게 해서 보내주신 것도 그렇고 또박또박 한 글자씩 예쁘게 써서 보내주신 마음가짐도 그렇고 80이라는 성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오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정선님, 미국에 가신 지 얼마만큼의 세월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고국, 고향의 소리를 듣고 고향의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서부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세계적인 관광 항구 도시인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샌프란시스코 갔을 적에 막 차를 타고 가서 내린 곳이 금문교였습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해서 그곳을 향하여 전 세계인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왠지 저도 그 다리를 한 번은 건너봐야 샌프란시스코 왔다 갔네라는 소리 할 것 같아서 젊은 날에 한번 그곳을 건너봤던 기억이 새삼납니다. 그리고 인종이 다양하게 모여서 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모여 살기 가장 좋은 곳이 미국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데가 샌프란시스코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젊을 때 일해서 돈을 벌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순위가 샌프란시스코로 해마다 그렇더군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돈만 있다면 거기 가서 살고 싶다. 샌프란시스코가 1위.
그리고 2위가 시애틀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돈을 많이 버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그 항구 도시에 살고 계시니 그곳에서 말년을 멋지고 아름답게 보내시고 나무 아래 앉아서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영광이겠습니다. 겨울에 한국에 오신다 하니까 기다려지네요. 그 겨울이 언제쯤일까?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11월 13일이 일요일인데 두 번째 일요일 법회가 열리거든요. 기왕에 한국에 오실 때는 둘째 주 일요일이나 넷째 주 일요일을 맞춰서 오셔서 저를 꼭 정각사 사찰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1월에 혹시 오신다면 이번 일요일에 뵐 수 있다면 더 저도 기쁘겠고요. 12월이라면 12월 11일 두 번째 주 일요일에는 아픈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사랑 행사가 있으니까 그때 오셔도 고맙겠습니다. 정각사 저를 찾아오실 때 전화번호 지금 일러드릴게요. 한번 받아 써놓으세요. 지역번호 02번이고요. 742-1231, 742-1231 문의하셔서 꼭 와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미래탑 앞에서 저와 기념사진도 꼭 촬영해 드릴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으니 저도 한국에서 편지를 띄우겠습니다. 실리의 비계가 노래합니다. 편지. Tiden har tenkt i meg, gitt meg en drøm om deg. Åpnet en sannhet med en løgn. Natten min lukker seg, i avstanden slukker jeg. Slik dagen min drukner i et døgn. Det lyser på himmelen i kveld. Det er stjernene som blunker til deg. Selv er jeg månen, og jeg elsker deg med duften fra et kinn. Hører du stemmen min? I natt holder jeg om deg med en vind. Lengt opp mot himmelen, lengst ut i natt er det en månemunn i mørket, den er min. I kveld når du skynder deg hjem, skal jeg skinne der hvor savnene dine kommer frem. Det lyser på himmelen i kveld. Det er stjernene som blunker til deg. Selv er jeg månen, og jeg elsker deg med duften fra et kinn. Hører du stemmen min? I natt holder jeg om deg. Jeg elsker deg langt borte fra. Dikter alt du ikke sa. Lengter meg til mannen jeg vil ha. Himmelen i kveld. Det er stjernene som blunker til deg. Selv er jeg månen, og jeg elsker deg med duften fra et kinn. Hører du stemmen min? I natt holder jeg om deg. Det lyser på himmelen i kveld. Det er stjernene som blunker til deg. Selv er jeg månen, og jeg elsker deg med duften fra et kinn. Hører du stemmen min?
보내주신 이 은행 잎사귀가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이곳에는 그곳의 바람과 햇살 그리고 별빛까지 다 담겨 있다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별것 아닌 것이 아닌 이 잎사귀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앞으로도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